네, 안녕하세요. 김수인 박사의 물리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10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3일차 첫 번째 문제. 다음은 질량이 m인 추가 질량이 m이에요. 자, 질량이 2m의 수레의 질량이 2m입니다. 이용하여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레와 추를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한 후 추를 가만히 놓고 수레의 속도를 측정한다. 즉, 질량하진 물체가 힘을 받았으니 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가속도를 측정하겠네요. 자, 수레 위에 추와 실에 매달린 추의 수를 바꾸어 가며 과정 가를 반복한다. 자, 그래프 기억, 니은, 디귿에 어울리는 거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F는 MA입니다. 지금처럼 두 물체가 묶여가는 경우에 일단 추가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죠. 지금 같은 경우 추가 하나면 mg라는 힘으로 잡아당겨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물체는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2m짜리 물체와 m짜리 물체가 같이 묶여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당기는 힘은 mg만 작용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 물체는 토탈 3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mg라는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된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첫 번째, 수레에는 추가 없고요. 추가 하나만 매달린 경우에는 바로 이 경우가 되겠는데, 지금 이 경우에서는 mg라는 힘으로 3m짜리가 끌려가니 가속도 AA라고 해보죠. AA는 그럼 어떻게 계산되면 되죠? 넘어가니까는 3분의 1g로 가속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레는 추가 더 이상 없고요. 여기가 2m짜리 수레만 하나만 있고 추가 두 개, 여기가 2m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2m짜리 수레 그대로 있고 여기가 2m으로 바뀌죠. 추가 두 개니까 당기는 힘도 2mg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는 2mg라는 힘으로 전체 토탈 4m짜리를 끌고 가니 AB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AB는 넘어가니까 2분의 1g로 가속이 되면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수레 위에 추를 하나 얹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3m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추는 두 개니까는 2m이 되겠죠. 그럼 당기는 힘은 요금에 의해서만 중력이 작용하니까는 2mg. AC는 그럼 구해보면 2mg라는 힘으로 전체 5m짜리를 AC로 끌고 가니 AC는 넘어가니까는 5분의 2g가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기울기가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만 놓으면 됩니다. 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실수하는데 이거 그냥 대소관계 비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통분하셔야 되죠. 자, 통분하니까 저는 분모를 통분할게요. 30으로 통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A를 30으로 통분하는 게 좋으니까 30분의 그러면은 10G가 될 거고 AB는 30분의 그럼 15G가 될 거고 AC는 6, 5, 30이니까 30분의 6, 6, 12G가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가 제일 큰 거는 B니까 B가 얘가 되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큰 게 C니까 요게 C.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A니까 요게 A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험 A, B, C의 결과로 오는 것은 기억이 B, 니은이 C, 디귿이 A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는 물체 A, B, C를 실 P와 Q, P, Q 여기 있습니다. 실로 연결한 후 손이 A의 연직 방향으로 힘 F를 가해서 A, B, C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놓는 순간부터 물체가 운동하여 C가 지면에 닿고 이후 B가 C와 충돌하기 전까지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의 질량 모르니까 MA라고 하죠. B의 질량 모르니까 MB라고 하고 C의 질량 모르니까 MC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구간에서는 세 개가 다 힘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구간에서 그림이 이렇게 될까요? MA, MB, MC니까 여기서는 MAG라는 힘으로 여기서는 MBG라는 힘으로 여기서는 MCG라는 힘으로 잡아당겨지니 전부 다 그럼 이쪽이 더 이쪽을 잡고 있었으니까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가속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MBG 더하기 MCG,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MAG는 다 끌고 가야 되죠. 세 개를. MA 더하기 MB 더하기 MC를 가속도 지금 얼마죠? 2분의 4니까 2로 끌고 가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2초부터인가 등속이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C가 지면에 닿았다는 소리죠. C가 지면에 닿았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 MA 그대로 매달려 있고 MB가 그대로 매달려 있고 MC는 이제 취급하지 맙시다. 지면에 닿았으니 더 이상 중력을 받지 않는 걸로 계산을 하면, 근데 등속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는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답니다. 결국은 MAG와 MBG가 같다는 소리니까 둘은 같다. 결국은 둘의 질량이 같다니까 둘 다 M으로 치환시키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MA를 M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MB도 M으로, 그 다음에 MA도 M으로, MB도 M으로 치환시켜 놓고 보면은요.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G는 10으로 대입합시다. 여기 10이라고 줬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MG 여기서 두 개가 날아가네요. 그러면은 MC 곱하기 10은 여기서 2M 더하기 MC가 될 것이고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2 약분하고요. 그러면은 5MC는 2M 더하기 MC 넘어가니까 4MC는 2M, MC는 2분의 1M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잡죠. 여기를 M, 색깔펜으로 써볼까요? 여기를 질량을 M, 여기도 질량이 M, 여기는 질량이 2분의 1M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러면은 니은이 해결이 되나요? 니은 질량은 A가 C의 몇 배이다? 2배이다. 맞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를 잡고 있었을 때 그대로 멈춰 있었다는 소리는 둘은 힘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이 힘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오른쪽이 이만큼 힘이 더 크니까 왼쪽에서도 그만큼 힘을 더 줘야 되니까는 F는 얼마로만 더 잡아당겨주면 되냐? 2분의 1M G에 해당하는 만큼이죠. 그러면은 C에 작용하는 중력을 F로 잡아당겨주고 있어야 되니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문제겠네요. 1초일 때면 여기죠. 여러분들 속도가 어떻게 되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속도를 계산해서 힘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속도보다는 그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냐를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림을 여기 진짜 M이라고 알고 있으니까는 M 2분의 1M이죠. 자, 이 상태에서 종이가 너무 작으니까 크게 다시 그려볼게요. 크게 합시다. M 2분의 1M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힘부터 표시하세요. 힘부터 중력가속도 1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저는 10M 힘부터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장력 T1 한 줄로 묶여 있으니까 여기도 T1. 자, 여기는 줄이 다르죠. 밑에 거는 줄이 다르니까는 여기서는 T2 작용 반작용이니까 T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가속도 표시합시다. 아까 1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냐? 전 그게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초일 때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2분의 4니까 2네요. 2. 자,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2,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2,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2예요. 자, 그럼 필요한 R자임은 얼마니? 그러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고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는 이 방향으로 2M, 아랫방향으로 2M, 아랫방향으로 M만큼의 R자임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다시피 뒤로 M을 당기고 있는데 위로 T1이 당기고도 2M이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T1은 결국은 T1-10M을 한 게 R자임이죠. 그게 T1 쪽이 더 커서 2M이 나와야 되니 T1은 얼마? 12M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작용 관장력 여기도 12M이 될 것이고. 자, 그런데 뒤로 지금 얘는 뒤로 12M이 당겨지고 있고 아래로 10M만 당겨지고 있고 밑으로 장력 T2가 작용하는데 아랫방향으로 EM이라는 R자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이게 더 커야 된다는 소리니까 T2 더하기 10M 마이너스 12M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냐면은 2M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은 14M이죠. 그러면은 이거 넘어가면은 결국은 4M이 되겠죠? 그럼 T2는 4M이라는 소리네요. 아, 얘가 4M이구나. 얘도 4M이구나. 그럼 얘가 4M을 만나볼까요? 14M이고 뒤로 12M 땡기니까 아래로 12M 남고. 자, 그럼 얘 따져보죠. 뒤로 4M 땡기고 아래로 5M 땡기니까는 아래쪽으로 M만큼만 남으면 된다 할지 딱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라면은 뭐라 그랬냐면 1초일 때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12M,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이 어차피 P가 B를 당기나 Q가 B를 당기나 어차피 장력 물어보는 거니까 4M. 누가 더 크죠?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그리고 심지어 몇 배 더 크냐? 12M 4M이니까 4, 3, 10이니까 몇 배? 여러분들 3배 더 크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력 구하는 문제 꼭 나오니까 꼭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와 나는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후 가에서는 B의 수평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고 나에서는 A의 수평방향으로 EF의 힘이 작용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A와 MB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차피 두 물체가 묶여 있으면 MA, MB라 그러면 이때 힘 얼마로 잡아당기든 간에 F는 그럼 결국은 전체 MA 더하기 MB만큼을 가속도 A로 가속시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결국은 두 물체 끌려가기 마찬가지고 두 물체 끌려가기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힘이 F고 여기서는 힘이 EF라는 소리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두 물체가 똑같은데 당기는 힘만 EF죠. 그러면 EF란 힘으로 결국은 MA 더하기 MB는 똑같아요. 그런데 가속도는 그럼 여기서는 이건 똑같고 힘만 2배가 됐으니 가속도는 2A가 되면 되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A와 B의 질량은 여기까지 맞는데 가와 나에서 C이 B를 당긴다. C이 B를 당기나 C이 A를 당기나 C이 A를 당기나 C이 B를 당기나 근데 힘이 같대요. 그 소리는 뭐냐? 이 힘이나 여기서 얘가 당겨지는 힘이 같다는 소리는 얘의 R자임이나 얘의 R자임이 같다는 소리죠. 어떤 물체의 R자임은 자신의 질량에다 자신의 가속도를 곱한 게 바로 이 힘이 R자예요. R자 힘이 되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는 가속도가 A고요. 두 번째에서는 가속도가 2A예요. 그런데 둘의 곱이 같아야 된다. 결국은 왜? 장력이 같다 그랬으니까요. MA 곱하기 가속도 A 한 거랑 MB 곱하기 가속도 2A 한 거랑 같아야 되죠. 결국은 나눠보면 MA 대 MB는 그럼 몇 대면 2대 1이 돼야 말이 떨어지죠. 그래서 MA 대 MB는 그래 1이 돼야 똑같아질 거니까 그래서 MA 대 MB는 2대 1이 됩니다. 자, 어떤 실이 당긴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실은 어차피 작용 반작용이 양쪽이 똑같고요. 마찰이 없다면 이때는 끌려가는 애의 R자임이 장력이 됩니다. 그래서 R자임 갖고 구해라 그러면은 가속도 차이가 근데 전체 질량이 똑같으니 가속도가 힘이 2배니까 가속도가 2배 차이 나니까는 결국은 근데 R자임이 똑같아야 되니까는 결국은 질량이 2배고 1배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빨리 치고 돌아가는 문제는 빨리 치고 돌아가시는 게 좋죠. 자, 그다음 자, 그린 가는 두 물체 A와 B가 각각 점 P, 점 Q에서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순간으로부터 A, B가 수평면과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동안 운동량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B의 질량만 알려줬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를 풀려면 근데 문제가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근데 시간 속도를 바꾸려면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속도로 바꾸려다 보니까 운동량을 뭘 알아야 되냐? 질량을 알면 내가 속도를 바꿀 수 있는데, 운동량은 나와 있는데, 질량이 나와 있는 게 누구밖에 없죠? B밖에 없어요. 자, B 보세요. B 처음 운동량이 4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질량이 1이니까 4니까는 속도도 4라는 소리죠. 그럼 4m/s라는 속력으로 가요. 자, 운동량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속도가 안 변했다는 소리니까 빗면을 오르기 전인가 봐요. 그리고 2초 후에 빗면을 올라서 얘가 속력이 점점 줄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10초에서 운동량이 0이 된 걸로 봐서는 멈췄어요. 자, 그러면 저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됐겠죠. 여기 2초. 그리고는 쭉 가서 10초. 10초일 때 속력이 0이 됐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B죠. 이렇게 되면. 자, 근데 A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도 가겠죠. 아, 운동량이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얘도 6초 후부터 경사면을 오르기 시작하나 봐요. 그런데 경사면을 오른 다음부터는 A나 B나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왜? 어차피 같은 경사면을 오르면 가속도는 똑같으니까요. 질량에 관계없어요. 이거는 질량이 같다는 소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A도 10초일 때 멈춰야 되니, 그럼 조건 6초일 때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6초일 때 속도가 얼마인지는 이 라인 어딘가에 6초일 때 속도가 있겠죠. 속도일 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6초일 때 속도 있고 10초일 땐 제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B하고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 있네? 겹치네? 아, 그러면 A의 속력은 여기네요. 그래야 6초일 때 속력을 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초일 때 정지했을 때 두 선을 연결한 게 B하고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죠. 자, 그러면 6초가 2하고 6하고 그럼 얼마 차이죠? 4, 여기도 4니까 내분점이네요. 그럼 여기도 내분점이 되니까는 여긴 2가 되겠네요. 그런데 운동량이 6이었는데 질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속력이 2였다. 그러면 MA는 얼마? 3이 6이니까 3m/s가 아니 3kg이 돼야겠죠. 자, 그럼 A의 질량은 3kg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P와 Q 사이의 거리인데 얘는 이만큼 가다 경사면을 올랐고 얘는 이만큼 가다 경사면을 올랐으니 둘이 경사면을 오르기 전까지 간 거리 차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볼까요? 이 그래프에서 보셔야 됩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거리니까요. 자, 그럼 A가 간 거리 여기 A죠? 여기 A니까 A가 평면을 간 거리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그럼 이게 얼마예요? 2 곱하기 6이니까 12m 같고요. 여기서도 12m 같고요. 자, B가 간 거는 여기까지죠. 여기. 색깔 표시해 줄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B가 간 거리죠. B는 8m 같네요. 8m 4, 2, 8이니까. 그걸 빼주면은 12에서 8 빼면은 4m 남네요. 아, PQ 사이의 거리는 4m구나. 그 다음에 0에서 10초까지. B의 중력차. B는 보세요. B는 가다가 올라가서 속력이 0이 됐죠.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게 다 뭘로 바뀌어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죠. 이게 위치 에너지로 치환됐을 거니 이게 답이겠네요. 그럼 2분의 1에 누구 거죠? B 거죠? B 질량 얼마? 아까 질량 이건 A고 B의 질량이 아까 1이라고 줬죠. 1.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얼마? 4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죠? 16에다가 8줄이네, 8줄. 그럼 8줄이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8줄입니다. 라고요. 가끔 질문하시는 게 이 넓이 갖고 어떻게 이동거리 갖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우리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넓이, 빗면의 넓이를 이 넓이를 계산하시게 되면 이건 이 거리예요. 이 거리 갖고는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각각 M, EM인 공 A, B가 있다. 철수와 민수가 발로 찬대요. 자, 그 다음 나는 공을 발로 차는 순간부터 수평면에 직선 운동하는 A와 B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둘 다 정지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량이 P가 됐고 B도 P가 됐어요. 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둘이 같네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얼마의 힘이 얼마의 시간 동안 작용했냐죠. 자, 충격량은 둘이 같아요. 그래서 빠져나갔을 때 속력은 충격량이 같으니까 B의 속력을 만약에 V라고 하면 그럼 M, 2MV니까 여기도 2MV가 돼야 되니까 빠져나갈 때는 얼마? 2V가 돼야 되겠죠.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그랬으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처음 운동량이 0, B의 나중 운동량을 속력을 V라고 설정했으면 2MV. 그럼 얘도 0에서 그냥 M짜리가 똑같이 나오려면 2V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0에서 T1까지, T1이라는 시간까지예요. 충격량의 크기는, 자, A는 운동량이 P까지 변했지만 B는 운동량이 아직 P까지 다 못 변했어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T1이라는 시간까지는 누가 더 커야 돼요? A가 더 커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T2까지라고 그러면 같다라고 하면 되지만 T1까지는 A가 더 크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T2일 때 공의 속력은, 자, T2일 때 공의 속력은 아까 계산했죠? V, 2V, A가 더 빠르네. A가 B보다 크다. 왜? 질량이 작은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야 되죠. T2까지니까. 자, 근데 0에서 T1까지 A가 받은 힘. 자, 힘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작용한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0에서 T1이니까 T1이라는 시간 동안 운동량이 P만큼 변했으니까 이만큼의 평균 힘을 받았을 것이고요. 0에서 T2까지니까, 자, T2라는 시간 동안 B가 받은 평균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P예요. 자, 그럼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는 얘가 작고 얘가 더 크죠. 그럼 값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겠네요. 자, 같은 운동량이 변해도 시간이 짧은 애가 평균 힘이 더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A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여기에 받은 평균 힘의 크기보다 어떻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국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리가 어려운 것보다는. 다음, 6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와 같이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질량이 M인 물체 B가 수평면에 당기는 힘이 F에 정지해 있다. 자, A의 질량 모르겠어요. M이라고 해보자. 라지 M, 대문자 M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는 대문자 MG만큼의 힘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게 멈춰있다는 소리는 이 힘하고 이 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F는 라지 MG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이걸 끊었대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얼마? 대문자 mg라는 힘을 받아서 대문자 m짜리 하나와 소문자 m짜리 하나가 가속이 되는데 그때 가속도가 얼마래요? 3분의 1 g로 가속이 된대요. 그럼 g 약분하고 그럼 저는 분수 있는 게 싫으니까 그냥 3을 곱해버릴게요. 3 대문자 m은 대문자 m 더하기 스몰 m이 되니까 넘어가니까 2 대문자 m은 소문자 m 대문자 m은 2분의 1m이네요. 여기가 2분의 1m이네요. 자, 그러면은 A의 질량은 2m이 아니라 2분의 1m이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죠? 3 곱하고 넘어가니까 2m이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F의 크기는 2분의 1m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네요. 2분의 1m 아까 대문자가 2분의 1m이니까 2분의 1mg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 디귿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첫 번째 가에서는요 정지 상태니까 힘의 평형이니까 F를 같다고 했던 이유는 대문자 MG면 여기도 대문자 MG가 돼야 돼요. 왜? R점이 0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대문자 MG 작용 반작용이니까 여기가 대문자 MG면 뒤로 당기는 힘도 대문자 MG 그래서 F가 대문자 MG였고요. 자 그럼 장력은 여기서는 얼마예요? 대문자 MG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요 자, 얘부터 따져볼까요? 얘는 장력을 받을 텐데, 가속도가 3분의 1g니까는 여기서는 얼마? 3분의 1mg만 작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만나볼까요? 여기도 3분의 1mg. 작용 반작용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2분의 1m짜리가 아랫방향으로 3분의 1g로 가속돼야 되니까는 둘이 곱하면은 6분의 1mg죠. 그러면 아랫방향으로는 2분의 1mg만 작용을 하니 빼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뺐을 때 여기 나오면 되는 거죠. 아랫방향이니까 2분의 1mg 마이너스 3분의 1mg는 계산해보면 통분할까요? 6분의 3mg 마이너스 6분의 2mg는 6분의 1mg 그럼 6분의 1mg 아래쪽이니까 딱 떨어지죠.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장력은 mg 여기서는 장력은 3분의 1mg 힘의 크기는 같다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같다 다르다만 나오면 대소관계만 비교하시면 되고요. 값을 물어보면 값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또 운동량 문제네요. 자, 그림은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가 벽을 향해 속력이 EV로 가고 있대요. 자, 근데 병을 충돌하는 동안 A와 B의 속도를 관계를 나타낸 건데 A는 가다가 속력이 0이 됐으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죠? 질량이 M이었으니까 처음에 질량 모르니까는 질량이 같으니까 M이라고 합시다. M 곱하기 EV 가서 0이 된 거죠. 그러면은 EMV만큼의 운동량이 변한 거고요. B는 어떻게 됐죠? B는 들어갈 때는 E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질량이 같다가 M이라고 했고요. EMV라는 속력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반대로 튕겨나갔죠? MV로. 그러면 델타 PB는 얼마가 되는 거죠? 반대면서 둘이 더해지니까 3MV만큼의 운동량이 변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B가 더 크네요. 그럼 B의 충격량이 더 크겠죠? 자, 기억. A가 벽으로부터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벽이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자, 두 물체가 부딪힙니다. 두 물체가 부딪히면 어차피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 같고요. 접촉 시간도 같으면 힘 곱하기 시간이 같으니 뭐 방향은 다르고요, 당연히. 그럼 충격량이 같고요. 충격량이 같으면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A만 물어봤죠. A가 벽에 충돌했어요. A가 벽에게 힘을 주나, 벽이 A에게 힘을 주나 똑같아야 되고, 작용 시간도 같으니까는 충격량은 서로 같다가 맞죠. 자, 니은.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누가 더 컸어요? B가 더 크죠. B가 A보다 크다. 자, 충돌하는 동안 벽에 작용하는 평균 힘이니까,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평균 힘을 계산하고 싶으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작용한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자, 문제는 B가 작용한 시간, 여기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운동량이 변했으니까 B가 작용한 시간은 요거를 T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A는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시간을 T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F의 평균 힘은, 자, 첫 번째 운동량이 EMV만큼 변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T2라는 시간이 변했습니다. 자, FB는 운동량은 3MV만큼 변했고요. 시간은 T1이라는 시간 동안 변했습니다. 자, 그럼 대소관계를 하고 싶으면요. 먼저 분모부터 크기와 한번 따져보죠. T1하고 T2 중엔 T2가 크고 T1이 작습니다. 분자는 얘는 작고 얘가 더 크죠. 자, 그러면 분모는 작고 분자가 더 큰 얘가 평균 힘이 더 크겠죠, 당연히. 자, 그럼 충돌하는 동안 벽에서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가 봐요. 자, 그 다음.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에서는요, 아까 우리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어디더라,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이 문제에서 보면은요, 끌려가는 질량이 같을 때 작용하는 힘이 2배면은 가속도도 2배가 더 컸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4km, 1km, 4km, 1km 똑같아요. 자, 그럼 4km A와 B가 도로를 통해서 연결하는 모습을 나는 A와 B가 저쩌고 여기서는 힘 F를 더 가했대요. 여기서는 힘을 가한 건 없고요. 중력 말고는. 그랬더니 가의 B와 나에서 A는 각각 수평 운동을 하고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 가속도가 같게끔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럼 가는 됐는데 나는 그림을 좀 바꿀게요. 보기가 나쁘죠? 그럼 나는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1km니까 여기서는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했으면, 자, 얘는 1km, 여기가 4km니까는 지금 10N으로 당겨지고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얘는 40N으로 당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속도는 같대요. 전체 질량은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당기는 힘이 같아야 되잖아요. 왜? 지금 4km, 1km는 똑같은데 이쪽으로 당기던 가속도의 크기가 같으려면 당기는 힘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토탈 힘이 여기선 40N, 여기선 10N밖에 안 되고 무엇인가가 여기를 더 힘 F로 당겨주고 있대요. 그럼 둘이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40N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결론 F는 얼마다? F는
30N이다가 되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처럼 가속도가 같다. 그런데 전체 질량은 똑같다. 그러면 당겨지는 힘이 무조건 같아야 되니 여기서 40N, 중력에서 10N이 있으니 나머지 모자르는 30N만 힘으로 더 당겨주면 가속도는 같게끔 되겠죠. 자,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쉽게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자, 9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물체 B와 실 P가 연결된 A를 일정한 힘 F로 당기는 동안 A가 위쪽 방향으로, 자, 여기 중요한 거죠.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도 mg, 중력에서 여기서도 mg로 잡아당기는데, 근데 등속으로 올라간다? 그럼 이쪽에서 얼마로 잡아당겨야 돼요? 2mg. 그래서 첫 번째에선 알려주고 싶은 건 F는 얼마다? 2mg다.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A, B의 질량 각각 M으로 같다. 자, 그림 나는 B를 C로 바꿨대요. 그럼 C의 질량 모르니까 라지 M이라고 해보자. F로 당길 때, 같은 힘으로 당길 때 가속도가 3분의 1G래요. 위쪽 방향으로. 자, 그러면 2mg라는 힘을 작용을 했고, 그래서 질량 M짜리하고 대문자 M짜리 모르니까 당겼더니 가속도가 3분의 1G가 되더라. 그럼 G 약분해버리고, 저기 분수 있으니까 싫으니까 그냥 3 곱해버릴게요. 6m은 M 더하기 라지 M이다. 넘어갔더니, 지금 제가 빼먹은 거 없죠? EMG, M, 그 다음에,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심각한 오류를 일으켰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실수인데요. 흰 표시 안 해서 그래요. 큰 종이에다 다시 그릴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할 수 있는 실수인데요.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네요. 여기서 얼마로 잡아당기죠? EMG로 잡아당기죠. F가 EMG였으니까. 자, 힘부터 표시하셔야 돼요. 여기 질량 M이죠. 여기 질량 라지 M이죠. 그러면 여기서 큰일 날 뻔했죠. mg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요. 여기서는 대문자 mg라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얘가 위쪽으로 3분의 1g로 가속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럼 힘을 표시할 때, R자임을 표시할 때 이쪽으로 가속이 되니까는 얘가 더 큰 거니까 EMG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라지 mg라는 힘으로, 토탈 힘이 이거죠. 그래서 두 개를 끌고 가야 되니까 m 더하기 라지 m짜리를 끌고 가는데 그게 3분의 1g로 가속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부터 정리해보면은, 요거 정리하면은 그냥 mg죠. 그 다음에 g 털게요. g 털고, 아까 분수 있으니까 C니까 3 곱해버리니까 3m 마이너스 3 대문자 m은 스몰 m 더하기 대문자 m이다. 넘어가면은 2m은 넘어가면은 4m 대문자 m이죠. 자, 이렇게 되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대문자 m이죠. 대문자 m은 넘어가니까 2분의 1m이다. 대문자 m이 2분의 1m이네요. 여기가 2분의 1m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됐죠? 요거 꼭 빼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자, 기억. 가에서 F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 mg밖에 안 되죠?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거보단 크다. 맞죠? 왜? B도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C의 질량은 2분의 1m이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 김에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다 그냥 다시 표시할까요? 그럼 결국은 요게 P죠. 장력 구하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F, M, M이죠. 힘부터 표시할게요. 여기 mg. 자, 근데 얘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가속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R자임이 얼마? 0. 그럼 위로 얼마 당겨줘야 돼요? mg. 그럼 얘도 mg. 그럼 무게가 있죠. 원래 얘 무게가 있으니까는 여기서 mg. 뒤로 당기는 힘 mg. 합이 몇 mg? 2mg. 그래서 F가 얼마? 2mg. 이렇게 계산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장력은 얼마? mg예요. 자, 여기서는 이거 치환시킬게요. 그럼 이거 얼마? 2분의 1 mg. 자, 그럼 아랫방향으로 당깁니다. 얼마로? 2분의 1 mg로. 자, 그런데 얘가 위로 3분의 1g로 가속이 되죠. 질량이 얼마인데? 2분의 1m인데.
그러면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둘이 곱하니까 얼마? 위로 6분의 1mg가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당기는 힘은 뒤로 이거 빼고도 t라고 하죠. 그럼 t 마이너스 2분의 1mg 하고도 그 다음에 질량 2분의 1mg가 3분의 1g로 가속이 됐으니까 6분의 1mg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t는 넘어갈까요? 6분의 1mg 더하기 통분할게요. 6분의 3mg 2분의 1mg 넘어가니까 6대 있으니까 3 곱한 거죠. 3, 3이니까. 자, 그러면 6분의 4mg. 그럼 얼마죠? 그러니까는 3분의 2mg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분의 2mg보다는 mg가 더 크죠. 그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답은 이렇게 되면은 누가 더 커야 돼요? 지금 요대로라면은 여기서는 mg가 작용을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무게가 다르니까 그래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여기 장력 말하는 거니까 가에서는 mg, 나에서는 3분의 2mg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10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물체 A, B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된 상태에서 A를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M, 3M, 이다. 자, A를 놓는 순간부터 B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얘가 올라가고, 그럼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속도의 크기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M, 그러니까 mg, 여기서는 3M, 얼마? 3mg. 그러면 토탈 2mg라는 힘으로 얼마 끌고 간다고 하면 되죠? 4m짜리 끌고 가면 된다 그랬죠? A니까 A는 얼마가 되면 되죠? 2분의 1g네요. 어느 방향으로? 위쪽으로 2분의 1g, 얘는 아래쪽으로 2분의 1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g이다. 맞네요.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냐? 자, 여기서 B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자,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순서대로 쓸게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방향 필요 없죠. 속도만 빨라지는 거니까,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가만 보니까 B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했죠. 뭐는 증가하고 뭐는 감소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반대급부. B를 모르겠으면요, A 보세요. A는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고 위치 에너지도 증가했죠. 증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해요.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른 힘이 말고 중력밖에 준 힘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결론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요. 왜?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 그걸 다 누구한테 줬으니까? A한테 줬으니까요. 자, 그 다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의 에너지 감소량과 같을 수가 없죠. 왜? 얘네 둘을 더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돼요? 얘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3일차 10문제 푸신이라고 고생 많았고요. 지금까지 김수인 박사의 물리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 4일차도 여러분들 오늘 3일차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4일차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